네, 교재는 687페이지 제12장 그 AWS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앞전에 로드 밸런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랑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이두 개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챕터가 있는데 일단은 로드 밸런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랑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L7 로드 밸런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L4 로드 밸런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장치로는 보통 이제 L4 스위치, 뭐 L7 스위치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차이가 뭐냐면은 분산 처리할 때 보는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L7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 ALB는 HTTP랑 HTTPS 헤더 있죠. 그 헤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분산 처리를 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이 L4 로드 밸런서는 그 IP 헤더, TCP 헤더, UDP 헤더 안에 있는 그 포트 번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이제 분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ALB는 IP 주소가 변동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DNS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고, 그다음 NLB는 탄력적 IP 주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IP 주소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DNS 이름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LB는 SSL 적용이 바로 가능하고 NLB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적용하면 된대요. 그리고 구성할 때 ALB는 보안 그룹을 아마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만약에 웹서버야, 웹서버. 그럼 요거 하시면 돼요. 웹서버면은. 웹서버는 HTTP나 HTTPS잖아. 그럼 만약에 웹서버가 아니래, 대상들이. 그러면 어떤 걸로 하면 되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하시면 돼요. 그냥 포트 번호 보고 분산 처리하면 되니까. 비용은 두 개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번 검색해 보면은 AWS ALB랑 NLB 비용 이게 좀 이상한데? ALB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고정 비용이 나가죠. 그 사용 요금도 나간답니다. 이때 LCU 시간당 0.008달러. 이때 LCU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대요. 뭐 신규 연결, 활성 연결, 데이터 처리, 규칙 평가. 그래서 아래 네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수치를 기준으로 과금이 된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도 보면 요금이 고정 비용은 동일하죠, 위에랑.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 요금이 얘보다 조금 저렴하죠. 이게 실제 물리적인 장치는 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되게 고가의 장비예요. 얘보다 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물리적인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데 여기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분산 대상 시스템들이 웹서버다, 그러면 그냥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 외 나머지 애들이다, 그러면 요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부터 만들어서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VPC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VPC는 접속 용도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없어도 되긴 하죠. 왜냐면 여러분 PC에서 테스트해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가서 스택 생성, 템플릿 파일 업로드, 파일 선택. 자, 제12장 AWS 로드 밸런싱. 그리고 689페이지 클라우드 포메이션 12번 야물 넣어주시고 다음.
자, 스택 이름, 그 다음에 키페어, 다음, 다음, 전송. 자, 그럼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래도 내용 좀 살펴볼까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면은, 네, 여기 마이 VPC 13분 쪽만 보면 돼요. 뭐 이좀 중요한 거 없잖아, 그죠? 접속 테스트용으로 쓰는 녀석이라. 어, EC2 쪽만 보시면 돼요. 잠깐만. 우리가 분산 처리를 HTTP랑 그다음에 SNMP 두 가지를 할 거라 여기 마이 퍼블릭 1, 2 스큐 그룹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는 보안 그룹인데 HTTP랑 SNMP랑 SSH 이렇게 허용합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SNMP는 UDP 161번을 사용합니다. 161번. SNMP는 SNMP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 어떠한 특정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올 때 쓰는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 이름이 뭐냐, 뭐 CPU는 현재 몇 프로냐, 메모리는 어떻게 되냐, 뭐 온도는 몇 도냐, 뭐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러한 뭔가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요청해서 정보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고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뭐 명령도 전송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긴 해요. 뭐 많은 명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UDP 161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안 그룹에다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 이제 마이앱 1번 EC2 인스턴스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SNMP 관련된 패키지 두 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아파치 패키지도 설치하는데 자, 인덱스를 보면요. 한 인덱스 하나는 여기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하나 만들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에 dir1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예, 요라 문자를 갖고 있는 HTML을 여기 dir1 안에다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myApp 2번도 보시면 요라 문자를 갖고 있는 HTML을 아파치 도큐멘트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인덱스 파일로 만들어 놨고 자, 얘는 dir11을 만들었죠. 여기 밑에다가. 그래서 dir11번 안에 요러한 문자를 갖고 있는 HTML을 여기 DL11안에다가 인덱스 파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좀 이따 실습할 때 이게 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은 스텝 다 생성되셨죠? 자, 그럼 EC2로 넘어가서 자, 인스턴스 자, 마이앱 1번부터 해서 그 공인 IP, 사설 IP 그 메모장에다가 좀 옮겨 놓을까요? 예, 실습에 사설 IP는 원래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옮겨 놓읍시다. 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이앱 3번으로 그 SSH 접속을 일단 할 거거든요. 그래서 푸티 마이앱 3번 공인 IP 복사한 다음에 자, 푸티 실행해서 자, 호스트 세션의 호스트 네임에다가 마이앱 3번의 공인 IP 그다음에 커넥션 SSH 어스의 크리덴셜스 그다음 브라우저 버튼 눌러서 마이 키페어 그다음 오픈 액셉트 자, EC2 다시 유저 자, 그 수도 한 칸 띄우 마이너스 S 그 리눅스 루트 계정으로 전환시킬게요.
자, 전환이 됐으면, 자, 메모장에다가 만들어서 붙여넣기로 테스트 할게요. 자, CURL, HTTP. 자, my앱 1번에 공인 IP. 뒤에다가 원래 index.html 지정 안 해도 원래 되는데, 요 테스트 할 때는 그냥 지정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아까 사용자 데이터 보시면, my앱, my앱 1번 있잖아요. my앱 1번의 사용자 데이터에 인덱스가 여기 말고도 dir1에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dir1 디렉토리 안에 인덱스, 자, 그 다음 snmp get 한 칸 띄고 마이너스 v2c, 그 다음 한 칸 띄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가 커뮤니티 약자입니다. 그래서 public 한 칸 띄고 my앱 1번의 공인 IP 한 칸 띄워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뒤에다가 저희가 그 SNMP 그 뭐 OID라고 하는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잖아요. 뭐 검색해서 찾으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실수 파일 AWS 클라우드 책에 파일이라고 한 폴더에 가시면 파일 제가 파일 중에 MIB 브라우저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넣어놨는데 여기 아마 설치 파일일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네, 저처럼 설치되신 분들은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뭐 먼저 삭제하고 설치해라. 설치하시는 분들은 설치하시면 돼요. 어? 언인스톨하고 저도 다시 설치해 볼까요?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 다 되셨으면은 여기 윈도우 찾기에다가 MIB라고만 입력하면은 여기 MIB 브라우저라고 앱 나오죠? 자, 실행해 주시고 실행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지. 자, 마이앱 1번에 공인 IP 복사한 다음에 네, 어드레스에다 넣어주시고, 자, 마이앱 1번에 공인 IP, 여기 어드레스에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라고 있죠? 요거 버튼입니다. 클릭. 그러면 여기 리드 커뮤니티, 라이트 커뮤니티, 퍼블릭으로 넣어주세요. 여기 메모장 있으니까 복사해서 두 개 다 넣어주시고, 그 SMP 버전을 2로 바꿔주세요. 됐으면 OK 해놓으시고, 자, 왼쪽에 MIB 트리라고 있죠? MIB 트리. 자, MIB 트리 그 여시면 시스템이라고 있고, 자, 시스템을 열면은 여기 시스템 네임, 시스 네임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 여기 OID라고 한 번호가 완성이 되죠. 1361150.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이거거든. ISO, ORG, DoD, 인터넷, 매니지먼트, MIB, 시스 네임. 그러니까 요걸 의미하는 번호가 바로 이 OID라고 하는 요 번호예요. 재미나이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OID. 자, 1은 ISO, 3은 ORG, 6은 DoD, 1은 인터넷, 2는 매니지먼트, 1은 MIB2, 1은 시스템, 5는 시스템 네임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당 번호로
상위 요소, 하위 요소를 구분하면서 최종적인 이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번호를 MIB 트리에 있는 OID 번호라고 하는데, 자, 그럼 여기 오퍼레이션을 get으로 바꿔보세요, get. 자, get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면 바로 여기 my앱 1번 이름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OID 번호가 의미하는 게 시스템 이름이거든. 그러니까 my앱 1번한테 SMP get 요청을 보내서, 야, 너 시스템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정답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my앱 2번, 이번에 공인 IP 넣어주시고, 예, 고 누르면 my앱 2번 이렇게 이름 알려주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OID 번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고 앞에 점은 없애주세요. 복사해서 갖고 올 때 앞에 점. 그러니까 MIB 브라우저는 닫아주셔도 돼요. 저기 my앱 3번에서 테스트 할 거라. 자,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my앱 2번의 IP로 변경해 주시고 그다음에 my앱 2번은 디렉토리가 dir11. my앱 2번은 자, my앱 2번은요. 사용자 데이터 보면은 디렉토리가 여기 dir11의 인덱스죠. 그래서 여기 dir11. 자, 그럼 저희가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기 전에 my앱 3번에서 각각의 my앱 1번과 2번으로 이거 요청 응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한 줄씩 테스트 my앱 3번에서 응답 잘 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SNMP까지. 자, 마이앱 1번한테 응답 잘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앱 2번한테도 네, 정상적으로 응답이 다 오고 있어요. 네, 응답 다 잘 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PC에서는 아까 SMP는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죠? OID 번호를 알아오기 위해서 그 MIB 브라우저로 SNMP 요청답 되는 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실행해서 마이앱 1번으로 인덱스 접속, 자, 응답 잘 오고, 그 다음에 dir1에 있는 인덱스로 접속, 네, 응답 잘 오죠? 그 다음에 마이앱 2번으로 응답 오고, 그 다음에 dir 11번 안에 있는 인덱스로 요청 보내면 응답 잘 옵니다. 그 SMP는 미리 확인해 봤죠? MIB 브라우저로. 자, 그러면 일단은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기 전에 각각의 마이앱 1번과 2번은 HTTP 요청응답, 그 SNMP 요청응답 잘 되는 거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분산 처리할 거예요. 분산 처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웹서버 2개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어때요? 부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시스템. 그죠? 네. 자, 그럼 저희 이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얘부터 만들 건데, 음, 자, EC2 쪽에 있습니다. 자, 즐겨찾기 EC2 클릭해서 이동하신 다음에 메뉴 밑에 내리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있는데요. 항상 대상 그룹부터 만드셔야 돼요. 대상 그룹은 분산 처리 대상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지? 마이앱 1번과 마이앱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 그룹 클릭한 다음에 자, 대상 그룹 생성.
자, 대상 어떤 유형이냐? 저희 인스턴스가 되겠죠? 기본값. 어, 나이, ALB, 타겟 그룹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마이 ALB 타겟 그룹.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태그가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그 클릭해서 네임이라고 한 키에 네, 밸류 붙여넣기 일단 먼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드 밸런서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앞전에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테라폼을 통해서도 만들어 봤었어요. 그죠? 네, 코드로. 자, 다시 위로 올려서 자, 대상 그룹 이름. 자, 프로토콜이 HTTP 80인데 이게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리스너가 있고요.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겟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 그룹. 리스너는 외부에서 오는 패킷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상 그룹은 로드 밸런서가 해당 EC2 인스턴스로 패킷을 넘기는 그런 대상을 담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된 HTTP랑 80은 외부에서 받는 포트인가요? 아니면 받아서 넘기는 포트인가요? 받아서 넘기는 포트야, 알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도커에서 보면은 포트 포워딩 8080 있잖아요. 요게 호스트 포트고 이게 컨테이너 쪽 포트였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로 넘어가야 할 포워딩 되는 포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받는 포트가 아니야겠죠? 대상 그룹, EC2 인스턴스로 포워딩할 때 쓰는 포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쟤네들이 웹서버니까 당연히 HTTP 80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본값이니까 냅두시면 되고. IP 주소용은 IP 버전 4. 자, VPC는 지금 여기 VPC 13번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VPC 13번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태 검사, HTTP, 그 다음 상태 검사 경로 루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스 체크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가 대상 그룹에 포함된 얘네들한테 주기적으로 HTTP get 요청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얘가 얘네들이 웹서버라면은 200번 응답 코드를 주겠죠? 그러면은 쟤네들은 잘 살아 있구나. 그럼 나의 대상이구나.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HTTP get 요청 메시지를 보냈는데 응답이 없어. 또는 200번 응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현재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대상 그룹에서 어떻게? 제외가 된다는 얘기 알겠죠? 응? 왜냐면은 얘가 문제가 있는데 패켓 받아서 사용자 패켓 받아 얘한테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헬스 체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웹서버면은 HTTP로 하면 돼요. 만약에 웹서버가 아니야. 그럼 HTTP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럴 때는 상태 검사 체크 여기는 선택사항이 없다. HTTP밖에. 그러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고급 상태 검사 설정을 여시면 잠깐만 이거를 TCP로 바꾸면 봐봐요. 만약에 웹서버가 아니야. 그럼 여기 프로토콜도 HTTP가 아니라 TCP 만약에 뭐 25번이야. 그쵸? 25번. 그럼 상태 검사 프로토콜도 어떻게 TCP 나오죠. 근데 지금 저희는 HTTP라니까 어차피 웹서버이므로 HTTP로 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 쪽으로 get 요청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얘기고 고급 상태 검사 설정 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몇 초마다 요청 메시지 그 헬스 체크하겠다는 얘기야. 네, 30초마다 get 요청 메시지 보내겠다는 얘기고요. 자, 몇 초 이내에 응답받아야 돼요? 5초 이내에 응답받아야 돼요. 몇 번 응답? 정상적인 200번 응답. 만약에 응답을 못 받거나 200번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섯 번 응답을 받았어. 제대로. 그러면 성공. 연속해서 두 번 못 받았어? 그러면 실패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그럼 실패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시트 인스턴스는 대상 그룹에서 제외. 알겠죠? 그 기본값인데 냅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으면 다음 눌러주시고, 자, 대상 그룹에 포함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아니, 다음이래, 이거. 아래 보류 중인 것을 포함을 눌러주시면, 예, 대상 그룹 밑에 내려오죠? 다음, 예, 확인 한번 해보시랍니다. 자, 이상 없으면 승성. 그러니까 대상 그룹은 외부로부터 패켓 받아서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EC2 인스턴스로 패켓을 전송을 하는 정보에 알겠죠? 그래서 대상 그룹에 정의된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는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그걸로 해주셔야 돼요. 지금 웹서버니까 저희는 HTTP 80으로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로드 밸런서 가서 네, 로드 밸런서 생성. 자, 먼저 저희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웹서버면은 이걸로 하면 돼요. 가격 차이도 뭐 별로 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그림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어떤 헤더를 보고 한다는 얘기죠. 분산 처리를. HTTP, HTTPS.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고 분산 처리한대요. 자, 생성. 그러면 저 HTTP 안에 있는 정보가 뭐예요? 헤더 안에. 뭐 URL, 뭐 유저 에이전트, 뭐 쿠키 정보,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분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로드 밸런서 이름은 myALB. 자, 책에는 인터넷 경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터넷으로부터 받아서 분산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할 때는 이걸로 합니다. 내부에서 할 때는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터넷 경계할 때는 뭐가 필요하대요? 퍼블릭 서브넷이 필요하대요. 그죠? 근데 저희 지금 둘 다 어차피 퍼블릭 서브넷이잖아요. 자, VPC 13번이고요. 자, 마이 VPC 13번. 자, 가용 영역 두 개 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퍼블릭 서브넷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차피 퍼블릭 서브넷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선택되어질 겁니다. 자, 보안 그룹 디폴트 없애고, 저희가 만든 보안 그룹, 요거, 마이 퍼블릭 1, 2 스큐 그룹. 자, 리스너 및 라우팅. 리스너가 저거예요. 외부에서 패킷 받는 거. 어? 그러니까 포트 포워딩 설정이면은 만약 이런 설정이 있다면 앞에 이걸 의미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도 HTTP 80으로 하면 되겠죠. 사용자들이 HTTP로 접근할 거니까. 자, 그럼 대상 그룹 전달, 대상 그룹 열면은 나오죠. My ALB 타겟 그룹. 자, 고정성, 대상 그룹 고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없었다가 몇 개월 전에 추가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빼먹고 해서 그런지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원래 대상 그룹 쪽에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대상 그룹 쪽에.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원래 대상 그룹 쪽에 보시면은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속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상 선택 구성 고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끔이라고 되어 있죠. 네, 편집을 누르면 이게 고정 켜기라고 있어요. 이거 영문으로 바꾸면 영문으로 바꾸면 뭐라고 나오죠? 스티키 니스라고 나오죠. 네. 자, 요 기능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로그인하는 웹서버래요. 자, 그 사용자가 처음에 로드 밸런서로 접근해서 여기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접속했으면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엔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얘가 받아서 얘한테 넘기면 이게 로그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처음에 세션은 여긴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얘한테 넘기면 얘가 뭐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로그인이 실시되는 이런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 고정성이라고 하는 게 켜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
사용자가 여기에 접속해서 세션 정보가 있거나 쿠키 정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넘길 때도 여기로 넘긴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대상 그룹에서 요거를 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들 깜빡하고 해서 그런지 로드 밸런서 만들 때도 여기에도 추가를 해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로그인이 되는 그런 웹서버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체크를 하든 안 하든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시고 저희는. 근데 로그인하는 그런 웹서버라면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대상 그룹에서 해주시든지 여기서 해주시든지. 네, 그다음에 리스너 태그는 넘어가고 로드 밸런서 태그만 넣죠. 네임이라고 하는 키에 myALB. 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구성하시면서 뭐 이런 좀 돈 좀 더 쓰란 얘기예요.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보안적으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보안 몇 방울 배워 쓰란 얘기인데 나중에 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선택하지 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요약 이름, 인터넷 경계, IP 버전포. 자, VPC는 아이디로 나오지만 밑에 서브넷 이름 보면은 저희 VPC 맞죠? 13번. 그다음 보안그룹, 그다음 리스너, HTTP 80. 됐으면 생성 끝. 로드 밸런스 구성하는 그런 방법 중에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몇 번 그냥 입력하고 뭐 마우스 클릭하면 생성되잖아요. 그치? 자, 그럼 밑에 이제 리스너라고 나와 있고. 자, 그럼 지금 프로 비저닝 중. 자, 그럼 왼쪽에 로드 밸런서. 자, 지금 상태가 프로 비저닝 중이죠? 준비 중. 한 2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DNS 이름 있죠? 자, 복사한 다음에 네, 메모장에다가 my ALB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지운 다음에 자, 요걸로 바꾸시면 돼요. SMP는 나중에 할 거라 얘는 지우지 말고 그냥 갖고 오는 개사하시겠죠? 지금은 HTTP에 대해서 로드 분산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새로 고침 누르면 사용 가능, 뭐, 아직이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새로 고침 누르면 활성으로 변경됐죠. 자, 그리고 바로 위에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EC2 인스턴스가 3개잖아요. 그래서 EC2마다 ENI 장치가 하나씩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5개인데 이 중에 5개 중에 3개는 EC2 인스턴스가 되겠고 3개는 나머지 2개는 뭘까? 로드 밸런서가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네, 로드 밸런서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치가 2개가 생성됐어요. 왜냐면은 퍼블릭 서브넷 마이 퍼블릭 1번이나 2번 2군데 다 만들었잖아, 개념을. 여기 보니까 퍼블릭 IP 주소라고 해서 공인 IP 이렇게 다 있지 않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 PC에서도 NS 루커, 자, 이거 myALB 도메인 확인해서 보면은 여기 ENI 쪽에 공인 IP로 응답 오지 않습니까? 음, 확인되었어요? 음. 자, 그럼 CMD는 일단 밑에 내려놓고 아니다, 닫아주세요.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먼저 마이앱 3번에서 자, 이거 메모장 이 CURL HTTP 도큐멘트 루트리토리에 있는 인덱스로 자, 마이앱 1번, 마이앱 2번 이렇게 반복 응답 오지 않나요? 그치? 자, 분산 처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포문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i 변수 in 1.1300 세미콜론 한 칸 띄고 역슬래시 두 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다음에 파이프 그랩 마이웹 세미콜론 던 한 칸 띄고 역슬래시 그다음에 정렬하는 거 파이프 소트 그다음에 유니크 마이너스 C 라인 그 중복 합치는 거죠. 동일한 내용 동일한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하나로 합치는 거고 소트 마이너스 LR은 번호를 기준으로 리버스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마지막에 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얘는 넣어주시는 게 좋을 거고. 자, 복사한 다음에 마이앱 3번에다 붙여넣기 하고 엔터. 그러면은 얘를 300번 하는 거죠. 그럼 분산 처리. 자, 밑에 결과 보니까 유니크 마이너스 C에 의해서 이 똑같은 내용이 한 줄로 이렇게 통합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50번, 150번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분산 처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149번, 151번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PC에서 직접 접속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PC에서 브라우저 실행해서 접속. 자, F5번. 자, F5번 누르면 어때요, 응답이? 마이앱 1번, 2번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는 동일한 인덱스 내용을 응답 줘야죠. 그치? 예. 근데 저희는 일부러 식별하기 위해서 마이앱 1번 빨간색, 마이앱 2번 파란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동일한 응답으로 이렇게 되도록 인덱스를 만들어 주셔야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티가 안 나잖아. 그치? 분산 처리 되는지 안 되는지. 아, 물론 이렇게는 확인이 되지만. 자, 그다음 마이앱 3번에서 여기 dir1의 인덱스로 자, 하시면 한 번은 not found라고 이렇게 응답 올 겁니다. 404번 not found. 404번 not found는 뭐냐? 이런 거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왜 한 번은 왜 이렇게 응답이 올까요?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우저에서도 여기 C 앞에 C URL 빼고 복사한 다음에 하면은 한 번은 not found, F5번, myAbil dir 1페이지. 왜 한 번은 not found로 응답이 올까요? dir1이 지금 myAb 1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은 응답이 오겠죠? 근데 로드 밸런서가 받아서 얘한테 보내면 여기에는 dir1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not found 응답을 주는 거죠. 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분산 처리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 dir 11번 인덱스로 CURL 먼저 myF 3번에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not found 아닌가요? 네, 브라우저에서도 해보세요. 이거 복사해서 네, F5번 한 번은 not found. 왜냐면은 경로가 dir11이면은 어디 EC2에 있는 녀석이죠? 네, 마이앱 2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응답을 주고 얘가 받아서 분산 처리하면은 not found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로그인이 필요한 그런 웹페이지라면 항상 어디로? 여기로 가도록 고정성을 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산 처리가 잘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할 거냐? 경로가 dir1이면 무조건 여기로만 가도록. 응? 얘한테 안 가고. 왜? 얘한테 가봤자 나파운드잖아. 그다음에 경로가 dir 11번이면 무조건 받아서 이렇게만 가도록. 왜? 얘한테 주면 나파운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경로 기반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대상 그룹으로 가신 다음에, 자, 대상 그룹 생성. 자, 이름은, 일단 뭐 인스턴스고요. 자, 이름은 my ALB 타겟 그룹인데 dir1이다. 이렇게 할까, 이름? 자, my ALB 타겟 그룹 dir1. 자, 복사한 다음에 밑에 태그 미리 좀 넣어놓을게요. 새 태그 추가, name이라고 하는 키에 value 넣어주시고, 되셨어요? 음. 자, 프로토콜은 HTTP 80으로 하면 되죠? 이거 EC2 인스턴스로 넘어갈 때 포트잖아요, 그죠? 자, VPC는 저희 마이 VPC 13번이고, 상태 검사는 여기다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상태 검사를 안 받구나. 잠깐만, 우리 상태 검사 좀 먼저 보고 이어서 할까요? 자, 마이앱 1번과 2번 T로 접속할까요? 자, 마이앱 1번. 자, 수도 마이너스 S 하셔야 돼요. 얘는 그 로그 보려면. 그 다음에 마이앱 2번도 푸티로 접속해 주시고, 수도 마이너스 S. 그 로드 밸런서는 헬스 체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대상 그룹에 포함된 EC2 애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마이앱 1번, 2번 접속되셨나요? 네, 그럼 마이앱 1번에서 관리자로 하셔야 돼. 루트 계정. 자, 테일 마이너스 F 파일 로그에 HTTPD에 액세스 언더바 로그. 여기 아파치 그 로그 파일이죠. 자, 엔터 하면은 자, 테일 명령어로 마이너스 F 하면은 밑에서부터 그 계속 보여주잖아요. 실시간으로. 자, 여기 보니까 HTTP get 루트 디렉토리. 여기서 말하는 루트 디렉토리는 저기 아파치 루트 디렉토리죠. 그 바에 따따따 HTML. 자, 그래서 get 요청 메시지가 30초 간격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30초 간격으로. 자,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뭐예요? ELB, 엘라스티 로드 밸런서, 헬스 체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앱 2번에서도 테일 마이너스 F 파일 로그에 HTTPD에 액세스 로그. 자, 이렇게 헬스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30초 간격으로.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건 좀 이따 다시 하면 되니까 EC2로 다시 가서 EC2 대상 그룹 클릭한 다음에 체크하시고 대상 보시면 그래서 여기 상태가 뭐라고 나옵니까?
헬시라고 나오잖아. 그치? 초록색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얘가 30초마다 헬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HTTP 겟 요청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이웹 1번이 문제가 있어서 응답을, 그 인계값이 두 개였나? 연속해서 두 번 안 줬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게 상태가 마이웹 1번의 상태가 헬시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언헬시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빨간색 언헬시로 바뀌면 얘한테는 이제 분산 처리하면 얘한테 데이터 준다 안 준다? 얘한테는 안 준다고 보시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헬스 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 체크는 이제 도커를 공부하시면서 쿠버네티스를 공부하시면서 봤을 거예요, 거기서도. 어? 그래서 가상화랑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예,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다시 저희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자, 만약에 경로가 DIR1이면 무조건 여기로만 갈 수 있도록, 경로가 DIR11이면 무조건 여기로만 갈 수 있도록, 예, 경로 기반 아우팅이라고 하는 거 할 건데, 자, 지금 대상 그룹이죠? 여러분들 어차피. 자, 대상 그룹 생성, 인스턴스, 자, 이름, my ALB, 뭐, 타겟 그룹의 dir1이다. 자, my ALB 타겟 그룹 dir1. 자, 이거 복사한 다음에 밑에 태그, 새 태그 추가, name이라고 한 키에 밸류 일단 넣어주시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HTTP 80 냅두시고, 자, VPC는 13번. 네, 상태 검사 여기다 원래 하고 있는데 하나 여기다 할게요. 얘는 dir1, dir1으로. dir1 디렉토리 쪽으로 상태 검사를 또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슬래시 dir1 됐죠? 네, 다음. 자, 그 여기서 EC2 인스턴스 어떤 녀석만 포함시키면 될까요? dir1 디렉토리 갖고 있는 my앱 1번만. 그 my앱 1번만 선택해서 아래에 보류 중인 걸 포함 눌러서 밑으로 내리시고 다음. 네, 생성. 자, 그럼 얘는 대상이 마이앱 1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왼쪽에 대상 그룹. 자, 대상 그룹 생성. 자, 이번에는 이름 myALB 타겟 그룹 dir11. 자, 이름 넣으셨으면 얘도 밑에 태그부터 태그, 새 태그, name이라고 하는 키에 밸류 넣어주시고 11로 넣으죠. 자, myALB 타겟 그룹 dir11. 자, 그럼 위로 올려서 자, HTTP 80 냅두시고 그다음에 VPC my VPC 13번. 자, 얘는 헬스 체크를 dir11 디렉토리로 할게요. dir11 디렉토리. 자, 됐으면은 다음. 자, 얘는 대상 그룹의 EC2 인스턴스 어떤 녀석만 넘기면 되죠? 네, dir11 디렉토리를 갖고 있는 my앱 2번만 선택해서 네, 포함 이거 아래 보류 중인 거 포함 눌러주시고 다음 생성. 자, 그럼 대상 그룹 두 개를 더 추가했어요. 자,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 갑니다. 자, 로드 밸런서를 또 만들면 안 돼요. 로드 밸런서가 있잖아, 그치? 네. 그 로드 밸런서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체크하시면 여기에 리스너 및 규칙이라고 있거든요. 리스너 및 규칙. 그래서 리스너를 추가하는 거예요. 리스너. 그래서 리스너 추가. 아니다. 리스너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리스너 추가가 아니라 리스너는 포트 추가하는 거고요. 포트. 지금 경로니까 이 리스너를 클릭하세요. 이거.
HTTP 80이라고 하는 거. 클릭하면은 여기 작업이 아니고 규칙 추가라고 있죠. 네, 규칙 추가를 눌러서 자, 이름은 dir1이라고 합시다. 자, 조건 추가, 경로. 자, 경로는 슬래시 dir1 슬래시 별,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뭐지? 경로가 요거라면 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슬래시 dir1 슬래시 별. 그 다음에 밑에 대상 그룹 전달을 어떤 걸 선택하면 될까요? dir1을 선택하면 되겠죠? 네, 선택하고 다음 우선순위 그냥 1 넣을게요. 자, 우선순위 1, 다음 규칙 추가. 그 다음에 또 규칙 추가. 자, 위에 이름 dir11로 할게요. 태그 이름. 자, 조건 추가. 경로. 이번에는 슬래시 dir11 슬래시 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경로가 dir11이라면 이 되는 거죠. 됐으면은 대상 그룹 dir11로 하면 되겠죠. 됐으면 다음. 우선순위가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로 할게요. 2. 2하고 다음 규칙 추가. 자, 저희는 이제 규칙 추가로 했어요. 경로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시 로드 밸런서, 리스너 및 규칙으로 가신 다음에 만약에 그 로드 분산을 저거 말고도 만약에 또 할 수도 있잖아요. HTTPS 이걸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대상 그룹을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HTTPS. 그리고 이때는 리스너를 추가하는 거야, 알겠죠? 리스너 추가, HTTPS로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는 새로운 포트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경로 기반이니까 리스너에서 리스너를 클릭해서 규칙 추가로 추가하는 겁니다, 경로.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마이앱 3번에서 여기 dir1의 인덱스, 자, curl. 자, not found 응답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오로지 어디로만 가는 거죠? 마이앱 1번으로만 가는 거죠. 네, 그럼 브라우저에서도 이 복사해서 dir1의 인덱스, 네, 붙여넣기 하고 엔터, F5번. 그럼 어디 응답만 옵니까? 마이앱 1번만 응답이 오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curl, dir 11쪽, 마이앱 3번에서, 자, 마이앱 11쪽 인덱스만 응답이 오죠? 그리고 얘도 요거 복사해서 여러분 PC 브라우저에다가 붙여넣기, F5번, not found 응답 안 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 기반 아우팅을 할 수가 있고, 또 마이앱 1번과 마이앱 3번 그 로그 보면은 헬스 체크를 또 어디도 합니까? dir 11, 그다음에 dir 1 여기도 이제 헬스 체크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되겠고 바로 이어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만들어 볼 건데 얘는 SNMP 분산 처리되도록 얘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란 HTTPS 전용이란 말이야. 그 외 나머지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상 그룹 새로 만들게요. 자, 대상 그룹 생성. 자, my NLB 타겟 그룹. 자, 이름 복사해서 밑에 태그
새 태그 추가, 네임, 밸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HTTP로 하면 안 되고요. SNMP로 이제 포워딩 해야 되니까 얘는 UDP 161번입니다. SNMP 포트 번호예요. EC2 쪽으로 포워딩 할 때 UDP 161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VPC는 13번, 여기. 상태 검사는 TCP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얘네들 웹서버잖아요. 그래서 상태 검사는 HTTP로 할게요. 상태 검사는 HTTP. 그 다음에 고급 상태 검사 설정에 가서 재정의, 그럼 포트 80인지 확인하시고, 되셨어요? 네, 다음. 자, 인스턴스 2대 다 선택하고, 아래 보류 중인 것을 포함, 자, 밑으로 다 옮겨놓으시고, 다음, 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로드 밸런서. 자, 로드 밸런서 생성.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TCP UDP로 나와 있죠? 네, 생성. 자, my NLB. 자, 체계는 인터넷 경계. 그 다음에 IP는 MyIP 버전 4. 자, VPC는 MyVPC 13번. 그냥 가용 영역 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넷 선택하는데, 어차피 서브넷이 우리는 하나씩밖에 없죠? 네, 보안그룹 권장, 필수는 아닌데 권장입니다. 자, 디폴트 지우고, 우리가 만든 거, 마이퍼블릭 1, 2, 세큐 그룹. 자, 리스너, 이렇게 냅두면 안 되죠? 그 외부에서도 UDP 161번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UDP로 바꾸고, 161번. 그러니까 이게 호스트에서 리스너하겠다 개념이 알겠죠? UDP 161번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 자, 대상 그룹, 마이 NLB 타겟 그룹. 네, 저희는 고정성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로드 밸런서 태그, 새 태그 추가 네임, 마이 NLB. 자, 밑으로 내려서 확인. 이름, 인터넷 경계, IP 버전 4. VPC는 리소스 아이디만 나오지만 서브넷 이름 보면은 우리 거 맞죠? 마이 VPC 13번. 그냥 보안 그룹, 대상 그룹, 리스너. UDP 161번 리스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됐으면 생성. 자, 얘도 프로 비저닝 중 한 2분 걸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로드 밸런서. 자, 마이 NLB. 자, 마이 NLB 체크하시고 얘도 오른쪽 밑에 보면은 DNS 이름 있죠? 네, 복사해서 마이 NLB는 이거다. 자, 그리고 아까 SNMP 마이의 웹에서 테스트했던 거 있지 않나요? 자, 여기 IP 자리에다가 요 NLB 도메인 넣으세요. 여기 IP 자리에다가 그리고 여기 C래. 그 포문도 요거 있지. 여기 있지. 요거 복사해서 두랑 여기 던 앞에 세미콜론 앞에 여기 덮어쓰기로 바꿔주시고 자, 메모장에 준비해놨나요? 자, 그 얘도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또 2개가 추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쵸? 서브넷이 2군데니까. 그래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IP, 네, IP 보이죠? 그럼 여러분 PC에서 CMD 하신 다음에 NS 놓고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도메인 이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이거는 안 알려주네요. 아직 생성이 안 돼서 그런가? 아직 도메인 점퍼가 안 됐는데 좀 이따 다시 해볼까? 아직 프로 비저닝 중이구나. 좀 기다려 봅시다. 얘네가 리소스도 만들고 도메인도 그 전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네, 활성화 됐어요? 새로 고침. 다음은 다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가서 확인해 보죠. 다시 NS 루커. 네, IP를 받아오는데 IP를 하나만 받아오네. 저 요것만 받아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하나만 받아. 네? 하나만? 답 좀 해주면 안 될까? 두 개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야 될 건데. 아직 하나가 전파가 안 됐나? 자, 그럼 일단 얘는 됐고요. 로드 밸런서 이제 활성화 됐어요. 그럼 마이앱 3번에서 확인해 보죠. 자, 이거 SNMP cat 요거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네, 마이앱 3번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확인하시면 자, 골고루 이렇게 응답 옵니까? 시스템 이름. 그러니까 SNMP도 분산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폼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300번 실시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다가 그랩 마이웹 이거 해줘야 되겠다. 뒤에다가 하이퍼 그랩 마이웹. 네, 그 응답 150번, 150번 분산 처리 잘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만약에 웹서 보면은 그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애들은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고정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타겟 그룹에도 할 수가 있고 로드 밸런스 만들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정보랑 쿠키 정보가 있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고정성을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로드 밸런서는 실제 많이 사용해요. 실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정리 작업. 자, 로드 밸런서부터 삭제해야 되겠죠? 역순이니까. 네, 둘 다 선택해서 삭제, 네, 확인, 삭제해 주시고, 네, 삭제는 바로 되죠. 자, 대상 그룹 다 선택해서 삭제, 자, 저처럼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아직 그 로드 밸런서가 제대로 다 이쁘게 삭제가 안 된 거예요. 목록에는 사라졌었지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새로 고치 한번 하고 삭제, 삭제되죠? 자, 나머지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잖아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서 스택 선택해서 삭제, 네, 스택 이름 삭제, 네, 새로 고침, 삭제 처리 중. 그다음에 S3로 가서 그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다 야물 그 파일 올리면 여기 버켓 생성돼서 여기 올라가잖아요, 같이. 네, 체크해서 비어있음, 영구 삭제, 비어있음, 종료, 그다음에 삭제,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이동해서 삭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서 보면 삭제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 12장 그 AWS 로드 밸런싱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